근데 여러 개 띄우면 좀, 예, 그러면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예고드린 대로 오늘은 그 텍사스 A&M 대학의 김우영 교수님을 저희가 이제 초빙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세미나는 이 부유식 해상풍력 구조물의 해석 그리고 모니터링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신 김우영 교수님의 그 연구 내용을 좀 연구 내용에 대해서 좀 저희가 좀 듣고 좀 어쨌든 이제 저희가 사실은 이제 건설 분야에서 해양 구조물, 특히 부식 구조물에 대한 많은 경험이 이제 있지는 않은 편인데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또 이제 저희가 많은 기초 지식과 또 앞으로의 어떤 연구를 좀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많이 가질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사 제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바로 세미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온라인으로 접속하신 분들도 있고,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원래는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그 플로터 모션 센서를 시그널을 받아서 어떤 그 들어오는 인커밍 웨이브와 커런트 그런 것들을 inversely estimation 하는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하고 왔는데 김승준 교수가 갑자기 floating offshore wind turbine에 대해서 해달라고 그래갖고 오늘은 이제 floating offshore wind turbine으로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뭐 floating offshore wind turbine은 제가 했던 메이저 에어리아 중에 하나고 예. 뭐 간단히 지금 세계 에너지 추세가 이 보면 프로젝션인데요. 그 초록색, 녹색, 윈드하고 솔라가 계속 다른 것들은 거의 뭐 비슷하고 풍력과 태양광 이쪽이 이제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단 중간에 질문도 하시고요. 끝나고 난 다음에 Q&A 뭐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비슷하게 이제 앞에 거는 월드인데 이건 US 에너지 프로젝션인데 여기도 보면 솔라하고 윈드가 앞으로 증가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 지금 제일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풍력은 중국이죠. 중국도 좀 활발하고 미국은 좀 후발자로 시작했는데 최근 들어 이제 미국의 그 부유식 풍력이 엄청난 스케일로 이제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이제 프로젝트들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앞에 거는 뭐 전체 풍력인데 요 도표는 해상 풍력이 오프쇼어 그 윈터바인 해상 풍력인데 이 나라별로 지금 어떤 식으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나 보면은 이거 인스톨레이션.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이 하늘색 저머니하고 짙은 파란색 UK 영국 그다음에 오렌지색 차이나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차이나 UK 그다음에 저머니 이게 이제 제일 많이 하고 덴마크는 나라 사이즈에 비해서 굉장히 제가 듣기로는 덴마크는 전 그 국가 에너지 한 40% 이상을 이 오프쇼어 윈드에서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플로팅 오프쇼어 윈드 터바인은 아무래도 워러 뎁스가 50m 이상인 경우에 설치하도록 지금 가이드라인이 돼 있고 왜냐하면 워러 뎁스가 깊어지면서 픽스드 파운데이션은 이게 굉장히 톨하기 때문에 픽스 파운데이션이
전체적으로 이 스트럭처의 내추럴 프리퀀시가 점점 웨이브 그 에너지 안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좀 어렵고, 그래서 플로팅으로 50m가 넘으면 플로팅으로 가는 걸 권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플로팅은 그 플로팅 파운데이션 있고 모링 라인으로 이 스테이션 포지셔닝을 하기 때문에 워터 뎁스가 굉장히 깊어져도 똑같이 비슷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50m 이상의 어떤 워터 뎁스에서도 지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깊은 바다에 그 설치되기 때문에 깊은 바다 쪽으로 갈수록 그 윈드 퀄리티가 훨씬 좋아지죠. 그래서 stronger and much steadier wind. 그리고 어떤 소음에 대한 뭐 그런 걱정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터빈 사이즈를 키워도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코스탈 쪽에 그 풍력 발전기 설치하면 그 뭐 소음이나 뭐 경관 이런 것 때문에 그 주민들의 반발이 있겠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멀리 떨어진 바다에 하면 뭐 어민들의 항의가 조금 있을 수는 있지만은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줄어드는 거. 님비라는 게 이제 not in my 님비 스펠링이 틀렸구나. not in my backyard인데 NIMBY. 그러니까 그 프로블럼이 사라지고 그다음에 이제 먼 바다로 갈수록 아무래도 이 주민들과의 마찰도 좁고 하기 때문에 그 레귤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쉽죠. 퍼미션 하는 거. 그다음에 노이즈나 뭐 비주얼 폴루션에서 자유롭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플로팅 옵쇼 윈드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리가 멀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전력을 생산해서 파워 케이블로 이렇게 랜드까지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트랜스미션 로스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서비스 가서 리페어나 메인테넌스 인스펙션 할 때 서비스 베슬이 가야 돼. 거리가 멀어지니까 아무래도 리스크나 그 어떠한 코스트가 증가되는 그런 문제가 있죠. 윈드 에너지의 그 available wind power, 이거는 굉장히 간단하죠. 그 wind induced drag force times velocity 이렇게 되죠. 그래서 force times velocity가 파워니까 force는 drag force 하면 drag coefficient. 네. 레이저가 안 보네. 꼭 누르면 된다. 마우스를 직접 가게 되지 않니? 그러니까. 네, 마우스고. 지금 파워포인트 거죠? 예. 마우스가 어디 갔는지 잡으시죠. 배터리가 얘 자체가 배터리 없네, 배터리. 여기 있어요. 조금 이게 렉이 생겨가지고. 잠시만. 여기서 프린터를 그냥 포인트 옵션. 아니, 그 밑에 거 여기서 레이저 포인트. 포인트. 요걸 하시면 돼요. 그 바로 화살표로 컨트롤하시면 돼요. 예, 죄송합니다. 여기서 보면 그 drag coefficient, 그다음에 1/2 rho air density, 그다음에 A 그 blade projected area,
스위핑 에어리아 이렇게 되죠. 예. 그 다음에 벨로시티 스퀘어인데 그게 이제 드래그 폴스죠. 근데 거기다가 폴스에다가 벨로시티 곱한 게 이제 파워니까 벨로시티 큐브. 그러니까 벨로시티가 윈드 벨로시티가 조금만 올라가도 결국 어베일러블 파워는 벨로시티 큐브에 비례하기 때문에 굉장히 영향이 크죠. 그다음에 여기 프로젝티드 에어리아, 블레이드 스위핑 에어리아, 이게 서클이겠죠. 이게 다이렉트리 파워가 프로포셔널 하기 때문에 이제 클수록 좋다는 거죠. 그래서 사이즈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랜드에서는 뭐 이렇게 트랜스포테이션 이런 제약들이 많기 때문에 사이즈 커지는 거를 이제 감당하기 힘든데 오프쇼어가 되면은 그런 트랜스포테이션도 심플하고 단 한 가지 어떤 크레인 베슬의 어떤 커패시티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크레인 인스톨레이션 베슬에 지금까지 보면은 설치된 부유식 풍력 발전기가 많지는 않아요. 여기 보면은 노르웨이의 하이윈드라고 스팟 타입 프로토타입이 설치가 됐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포르투갈의 윈드 플롯이라고, 요거는 이제 앞에 거는 스파 타입이었는데 요거는 세마이 서머스블 타입 이렇게 돼 있죠. 이 포르투갈에 설치된 거는 기술은 이제 프린시플 파워라고 US 컴퍼니인데 거기서 이제 테크놀로지는 다 했고 설치만 레귤레이션이 조금 괜찮은 포르투갈에 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요거는 둘 다 한 2.5메가와트 정도 되는 이 세 번째 거는 후쿠시마 일본 후쿠시마 뉴클리어 파워플랜트 액시던트가 있어갖고 그때 이제 일본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후쿠시마 앞에 클린 에너지 한다고 이렇게 부유식 풍력 발전, 이것도 세마스머스블 타입이죠. 이것도 한 2.5메가 정도. 이거는 한 더 큰 것 같고 그런 정도입니다. 미국에서도 지금 플로팅은 아직 메인주 앞바다에 한 1/8 스퀘어 정도의 세마이 프로토타입 그 정도 있을 뿐이고 지금 이제 UK나 뭐 그런 네덜란드 이런 데서 많이 이제 UK에서 많이 설치했죠. 최근에 플로팅을. 근데 플로팅은 뭐 연구는 많이 됐어요. 저만 해도 뉴메리컬 시뮬레이션으로 모든 이렇게 펑셔널 퍼포먼스나 뭐 컨트롤 커플링 이런 것들을 다 지금 할 수 있기 때문에 테크니컬한 프로블럼은 없고 단지 이제 어떤 정부의 주도하에 이게 프로젝트가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그 문제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아까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TLP 타입, 텐션 렉 플랫폼, 버티컬 모링을 사용해서 이거는 굉장히 일단 히브 모션이 미니멈 되게 잡아주는 그 타입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스팟 타입, 세마이 스머스블 타입, 그 다음에 이 발즈 타입, 발즈는 사실은 제일 이게 나쁜 디자인인데 왜냐하면 서피스에 있기 때문에 어떤 히브 피치 이게 굉장히 크죠. 그래서 바지는 굉장히 나쁜 디자인인데 최근에 뭐 프랑스에서 보면 여기 바지 안에다가 이렇게 문풀, empty 스페이스를 만들어 갖고 그런 문제들을 많이 완화시킨 뭐 그런 디자인도 있고 하더라고요. 이 플로팅 윈터바인 시뮬레이션은 이제 타임 도메인에서 하게 되고 이거는 이제 리니어 타임 플로팅 바디 타임 도메인 이케이션인데 커민스 이케이션이라고 하죠. 그래갖고 어떤 바디 매스
added mass, 그다음에 어떤 hydrostatic restoring force 있고, 그다음에 이제 right hand side에는 그 wave force도 있고, 뭐 drag force도 있고, mooring force도 있고, wind loading도 있고, current loading도 있고, 어떤 이 convolution 타입 로딩도 있는데, 이건 어떤 바디 모션에 의해서 웨이브가 생성되는 그 사이에 생기는 레디에이션 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런 그 커뮤니케이션을 타임 도메인에서 스텝 바이 스텝 풀어갖고 전체적인 걸 하는데, 사실 이건 이제 플로팅 파운데이션에 대한 이케이션이고, 여기에 톨 타워가 있고, 그다음에 나셀이 있고, 그 맨 위에 발전기 이런 거 들어있는, 그다음에 블레이드가 있기 때문에 더 훨씬 복잡합니다. 사실은 여기다가 그런 것들의 다이나믹스가 커플링이 돼야 돼요. 그다음에 무어링 라인 다이나믹스는 이게 뭐 어떤 럼프 매스로 이렇게 해도 되고, 그걸 하는 게 이제 커머셜 프로그램 오카플렉스 같은 경우는 이제 럼프 매스에다가 그 리니어 스프링이나 로테이셔널 스프링을 계속 연결시키면서 모링 다이나믹스를 풀고요. 이건 저희 인하우스 프로그램인데, 파이널 엘리먼트 메소드로, 근데 이제 파이널 엘리먼트가 로드 엘리먼트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슬렌더한 거기 때문에 로드 베이스드 파이널 엘리먼트를 해서 이제 모링 다이나믹스를 저희 프로그램에서 풀었습니다. 이제 이게 전체적인 그 커플드 다이나믹스를 풀 때 그러니까 레프트 핸드 사이드에 있는 그 코피션트죠. 그래서 보면은 그냥 어떠한 지금까지 주로 오일 게스 인더스트리에서 그 플로팅 바디 다이나믹스와 모어링 커플링 요까지 할 때는 그 플로팅 바디가 이제 리지드 바디로 우리가 핸들했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좀 훨씬 심플한데, 이 부유식 풍력 발전기는 굉장히 톨하기 때문에 타워의 어떤 일레스틱 리스폰스 그것도 중요하고, 블레이드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소프트된 타워, 그래서 그 블레이드의 일레스틱 리스폰스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중간에 나셀 안에 발전기 들어있고, 뭐 그 샤프트를 컨트롤하는 것도 들어있고, 전체적으로 커플링이 엄청 복잡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적인 그 커플링을 보여주는데, 이건 플랫폼의 6 degree of freedom, 플로팅 그 플랫폼의 다이나믹스. 이게 6 by 6죠. 그러니까 3 translational motions and 3 rotational motions. 그래서 이제 그게 됐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위에 타워가 올라가는데, 이 타워에 어떤 일레스틱 리스폰스 그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나셀이 들어가는데, 그 타워 맨 위에 이제 나셀이 올려지는데, 그 안에 이제 발전기도 있고 컨트롤 시스템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나셀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나셀 안에 뭐 저기 샤프트도 있고 제너레이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드라이브 트레인 플렉시빌리티, 그 나셀 안에서 그 샤프트 시스템 중에 뭐 브레이크도 있을 수 있고, 거기 일레스틱 리스폰스도 있을 수 있고, 컨트롤도 거기 들어가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블레이드 3 블레이드의 그 어떤 일레스틱 리스폰스,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 시스템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그 부분적인 다이나믹스가 또 전체 다이나믹스랑 커플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다이나믹 시스템 중에 그래도 상당히 제일 어려운 그 시스템 중에 하나가 이 부유식 풍력 발전기인 것.
근데 저희는 이제 그 커플링을 이제 다 고려해서 인하우스 그 소프트웨어를 만들었고, 그 중에 이제 저희가 그 미국의 내셔널 리뉴어블 에너지 랩이라고 거기서 아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지금 오픈 소스 코드를 만들고 있는데, 예전엔 그 프로그램을 페스트라고 불렀고 지금은 이제 오픈 페스트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이제 소스가 다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드라이브 트레인이나 그 타워 뭐 이 블레이드 쪽은 거기서 소스 코드를 갖고 왔고, 이제 나머지는 저희가 개발을 해갖고 전체적인 다이나믹스 프로그램을 저희가 인하우스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요. 그 NREL에서도 똑같은 작업을 해서 NREL 자체에 그 어떤 Whole System Coupled Dynamic Simulation 이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이제 오픈 페스트라고 지금 이렇게 available to everybody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다이나믹 타임 도메인 시뮬레이션을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실제로 그러면 그거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NREL에서 그 네덜란드 마린에 있는 그 마린 그 저기 탱크 웨이브 탱크에 가서 이제 실험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뉴메리컬 시뮬레이션을 비교를 하고 하는 것들을 진행을 했죠. 그래서 이게 딥시 윈드 프로그램이라고, 이 타겟 플랫폼은 세마이 서머서블 타입이야. 3컬럼. 그다음에 4컬럼이네요. 이거는 센터 컬럼에 이제 타워를 올려놓는 그런 디자인, 세마이 서머서블 타입 디자인이었고, 이거는 이제 실험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그 딥시 윈드 실험 결과를 저희가 받아갖고 이제 저희 프로그램은 인하우스 프로그램은 CHOM 3D Fast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NREL 프로그램은 오픈 페스트라고 돼 있습니다. 익스페리먼트는 그 네덜란드 마린에서 한 그 딥시 윈드 익스페리먼트. 처음에 그 익스페리먼트를 할 때 어떤 몰드 시스템이 있으면 그 몰드 시스템에 어떤 그 시스템 스티프니스를 저희가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시스템이 무어링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호리존탈 그 스티프니스가 전체적인 시스템 호리존탈 스티프니스가 어떻게 되냐, 이거 할 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실험 스태틱 옵셋 테스트라고, 실험에서 할 때 이제 그 부유체를 조금씩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주면서 거기에 걸리는 그 무어링 텐션을 재서 리스토링 포스가 얼만큼 호리존탈 방향으로 걸리느냐, 뭐 그런 거를 이제 하는 거를 스태틱 옵셋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걸 이제 뉴메리컬 시뮬레이션에도 똑같이 할 수 있죠. 또 실험에서 피지컬 익스페리먼트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스테디 포스를 줘서 그다음에 스태틱 옵셋을 만들고 거기에 상응하는 그 무어링 인듀스드 리스토링 포스가 얼만큼 되는지. 그래서 이제 그걸 해봤더니 여기 보면 익스페리먼트가 레드고 CHOM 3D Fast 저희 프로그램이 블루, 그다음에 저희가 똑같은 작업을 오픈 페스트 지금 NREL 통해서 어베일러블한 그 프로그램으로 이제 해봤더니 이렇게 서로 잘 맞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뉴메리컬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밸리데이션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프리 디케이 테스트인데,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시스템 내추럴 프리퀀시하고 내추럴 피리어드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 댐핑 그거를 찾아내는 건데, 그 어떤 이니셜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주고 히브 방향이면 그 버티컬 모션이면 이니셜 버티컬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주고 let it go 릴리즈 하면 이제 이게 freely 이렇게 오실레이팅 하게 되는데, 오실레이팅 하면서 이제 앰플리튜드가 줄어들죠. 그때 이제 그 줄어드는 앰플리튜드를 보면서 이제 저희가 시스템 댐핑을 찾아내는 그런 건데,
어, 여기 보면은 이제 surge, horizontal motion과 heave, vertical motion에 대한 그런 프리디케이를 했고요. 여기 보면 이제 experiment, 그다음에 저희 프로그램 참 3D fast, 그다음에 open fast. 저희가 또 하나 프로그램을 이제 검증했는데 이거는 오카플렉스. 오카플렉스는 굉장히 유명한 그 커머셜 프로그램인데 이 사람들도 약간 뭐 플로팅 윈드 캐퍼빌리티를 집어넣어서 오카플렉스를 사용한 그런 거. 그래서 여기 보면 각 프로그램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이 히브인 경우에는 훨씬 더 어그리먼트가 좋고 설지인 경우에는 프로그램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 이런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그 랜덤 웨이브에서 이 전체적인 시스템이 어떻게 다이나믹 리스폰스를 하는지 이거는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실험에서 이러한 화이트 노이즈 스펙트럼을 이제 해서 어느 프리퀀시대에서 리스폰스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지 뭐 그런 것들을 체크하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비슷한 그 화이트 노이즈 스펙트럼을 시뮬레이션에 사용했고 이게 이제 surge, horizontal motion, heave, vertical motion, 그다음에 pitch, rotational motion, 그다음에 이거는 maximum mooring tension. 실험에서도 어떠한 텐션 게이지를 사용해서 텐션을 쟀고 뉴메리컬 시뮬레이션 값과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타임 시리즈고 옆에는 이제 corresponding frequency domain spectrum 해갖고 이렇게 볼 수 있죠. surge 같은 경우에는 웨이브 프리퀀시께서 더 많은 모션이 일어나죠. 이게 이제 세컨드 오더 이펙트인데 slowly varying, 세컨드 오더 slowly varying 리스폰스라 그러죠. 왜냐하면 이제 surge natural frequency가 이 근방에 있기 때문에 히브하고 그 다음에 피치는 각자의 그 내추럴 프리퀀시에서 픽이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 텐션, 모링 텐션을 보면 그 웨이브 프리퀀시에 이제 많이 에너지가 집중돼 있고 또 이 서지, 슬로리 베링 서지 모션 때문에 로우 프리퀀시에도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 여기 보면 레드가 그 익스페리멘털 메저먼트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저희가 이거는 이제 저희 프로그램만 있는 거네요. 저희 프로그램 인하우스 프로그램으로 했는데 하여튼 그 어그리먼트가 특히 세컨드 오더 이펙트를 우리가 고려했을 때 어그리먼트가 더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그거를 또 저희 인하우스 프로그램 참 3D 페스트하고 오픈 페스트하고 비교를 했는데 여기 보면은 이거 맥시멈 텐션이 모링 텐션 레드가 익스페리먼트고 블루 도트가 저희 프로그램 그 다음에 블랙이 오픈 페스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피직스도 잘 캡처를 하고 매그니튜드도 거의 잘 캡처를 하고 여기는 뭐 그 어떤 매그니튜드나 오실레이션, 랜덤 오실레이션 캐릭터리스틱스는 비슷한데 이제 서로 익스페리먼트나 각 시뮬레이션마다 우리가 또 어떤 랜덤 페이스 디스트리뷰션을 하는데 그거가 실험에서 어떤 랜덤 페이스를 사용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뉴메리컬 시뮬레이션에서 그 시딩을 할 때 그 차이가 있어요. 랜덤 페이스 차이가. 그래서 각 인디비주얼 시뮬레이션 사이에는 이게 좀 틀릴 수 있는데 그 거기에 대한 스태티스티컬 캐릭터리스틱스는 상당히 비슷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타임 시리즈도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좀 차이가 나지만 전체적인 패턴이나 그런 것들은 비슷하다는 것을
여기 corresponding spectrum 이게 comparison 하면 여기 블랙이랑 블루랑 거의 비슷하죠, 그죠? 그다음에 그 OC4 세마이 이게 이제 그 아까 딥시 윈드에서 그 사용한 그 지네릭 플랫폼이고 이 워밋이라는 건 이제 어떤 또 커머셜 프로그램인데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이렇게 더 간단하게 푸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이제 첨3D 저희 프로그램이랑 오픈페스트는 타임 도메인 시뮬레이션으로 하는 거고 이 워밋은 포텐셜 플로우 솔루션이기 때문에 워밋에는 그 비스커스 드래그 폴스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RAO, 히브 RAO 보면은 워밋 같은 경우에는 더 포텐셜 플로우이기 때문에 이게 피크가 선명하게 나타나는데 실제로는 이제 댐핑, 비스커스 댐핑이 있어서 이 피크가 이제 앰플리튜드가 훨씬 줄어들게 되죠. 이게 실제에 더 가깝게 되는 거죠. 여기서도 보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오픈 페스트와 첨3D 페스트 사이에도 조금 약간 틀린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보면은 저희는 저희께 더 잘 맞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오픈 페스트보다 그 오픈 페스트에서는 그 플로팅 바디에 비스커스 드래그를 할 때 그 민 포지션에 대한 거를 했어요. 그 바디 모션이 따라 이게 인스턴테니어스 포지션이 생기고 거기에 따라 이제 드래그 폴스가 변하게 되는데 그 오픈 페스트에서는 더 심플리파이드 메소드를 써서 민 포지션에 대한 그런 드래그 폴스만 계속 이렇게 계산하는 걸로 해갖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리 서피스 수면 위에 이제 웨이브가 오니까 이제 플럭추에이션이 계속 생기는데 저희는 그런 그 플럭추에이션을 고려해서 인스턴테니어스 드래그 폴스를 해서 이제 했는데 그 오픈 페스트에서는 마찬가지로 그 민 워터 레벨이 계속된다고 보고 그 드래그 폴스를 계산했어요. 그래서 드래그 폴스 계산하는 게 오픈 페스트가 좀 저희보다 이렇게 더 어드밴스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희 결과가 더 좋다고 이제 생각하고 있죠. 실제로 많은 퍼블리케이션에서도 저희가 그걸 주장을 했었고, 저희가 이제 이거는 그 몇 년 전에 크리소에서 정부 과제로 진행했던 프로젝트인데, 이거는 굉장히 라지 스케일 그 플로터인데, 여기 보면은 그 플로터 안에 윈터바인이 4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 주위에는 이제 웨이브 에너지 컨버터들이 있고, 하여튼 이런 복잡한 시스템을 크리소에서 이렇게 그때 실험을 했었고, 저희가 이 시스템에 대한 디지털 트윈, 어떤 디지털 모델을 만들어서 그 실험이랑 똑같이 비해별을 하나 이제 비교를 해봤죠. 그래서 보면 이제 여기 보면 그리고 이건 이제 머프아웃이라고 하는 거는 멀티 유닛 플로팅 오프쇼어 윈 터바인 머프아웃 저희 프로그램인데 요거는 이제 저희가 그 세계에서 유일한 프로그램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어벨러블한 것들은 플로팅 바디 하나 있고 그 위에 이제 윈터바인 하나씩 놓여 있는데 이렇게 전체적인 시스템에 그 윈터바인 여러 개 들어가 있는 멀티 유닛 시스템의 다이나믹 시뮬레이션은 뭐 최근에 누가 개발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최근까지 저희가 유일하게 갖고 있고 이제 그걸 사용해서 크리소 실험이랑 비교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 서지 스펙트럼인데 실험이랑 저희 시뮬레이션이랑 잘 맞고 그것도 히브 스펙트럼인데 잘 맞고 이거는 보링 라인 텐션 스펙트럼인데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저희가 디벨롭한 디지털 트윈과 뉴메리컬 시뮬레이션이
실제 피지컬 시스템 이거 실험한 거랑 잘 맞는다. 전에 그 딥시 윈드 컴패리슨에서도 밸리데이션을 했고 여기 크리소 a little bit more complicated system 여기서도 저희가 했고 그다음에 이제 모니터링인데요. 모니터링 중에 이제 OMA, Operational Model Analysis. 이거는 이제 시스템을 이렇게 오퍼레이션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계속 그 모션 센서로 어떤 그 타임 시그널을 계속 콜렉트해서 이제 그때마다 어떤 시스템 그 내추럴 모드하고 내추럴 프리퀀시를 이제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변하는 걸 보고 이제 그 시스템이 그냥 똑같이 그렇게 있으면 그 전체적인 내추럴 프리퀀시나 내추럴 모드가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시스템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제 이게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변하는 걸 찾아내서 이제 시스템이 문제가 생겼구나 그걸 이제 캡처하는 게 오퍼레이셔널 모델 애널리시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할 때 저희가 그 어떤 그 윈터바이는 아바카스라는 FEM 커머셜 FEM 프로그램을 사용했고 거기다가 이제 저희 참 그 인하우스 프로그램을 해서 하여튼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그 전에 오픈 페스트나 그 전에 저희 인하우스 프로그램에서는 그 타워나 어떤 그 블레이드에 대한 FEM 모델이 좀 심플한 모델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 할 때는 좀 더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바카스로 좀 더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더 정확한 그런 FEM 커머셜 프로그램을 썼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서 이게 뉴메리컬 시뮬레이션으로 이거는 예를 들어서 블랙 라인은 인텍트 뭐 아무 프로블럼이 없는 거고 이제 데미지도 저희가 이제 어떤 데미지가 어느 순간에 일어났다는 걸 이제 어슈물 해서 그 어느 순간에 이제 데미지를 탁 주고 그에 상응하는 이제 시뮬레이션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게 이제 corresponding frequency 도메인에서의 스펙트럼인데 여기 보면 내추럴 프리퀀시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좀 달라 시프트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문제가 일어났구나 그런 걸 디텍트할 수 있고 그러니까 오퍼레이션 하는 중에 계속 이걸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디스플레이스 내추럴 모드인데 이 디스플레이스먼트를 보면은 이게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저희 시나리오 중에 이제 타워가 있으면은 이제 그 악셀로로미터를 여러 군데 설치해서 이제 그 어떤 시그널들을 콜렉트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뭐 센터에 어떤 크랙이 발생해서 이제 스티프네스가 좀 바뀌면 그게 모션 이 내추럴 프리퀀시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캡처해 갖고 문제가 일어났구나. 그걸 이 플로팅 옵션 윈터바이는 그 언맨드 시스템이고 그냥 굉장히 far away 있기 때문에 이 모니터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러한 그 모션 센서 시그널을 받아갖고 랜드 헤드쿼터에서 이렇게 보면서 무슨 프로블럼이 생겼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디스플레이스먼트 모드 대신에 커버처 모드를 사용하면 그 크랙이 있는 부분에서 커버처 모드가 심하게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퍼레이셔널 모델 애널리시스 할 때 그 어느 부분에서 그 문제가 발생했는가 이걸 발견할 때 디스플레이스먼트 내추럴 모드를 하지 않고 커버처 내추럴 모드를 사용하면 그 어느 로케이션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가 그거까지 잡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커버처는 또 그 스트레인 게이지랑 바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악셀로미터를 쓰는 대신 이제 부분 스트레인 게이지를 쓰면 더 이렇게 잘 잡아낼 수 있다는 거랑 똑같은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윈드 파워 할 때 이제 호리존탈 여기 보면 호리존탈 액시스는 윈드 벨로시티고 이제 이게 파워 아웃풋이에요. 이렇게 디자인이 이제 처음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윈드 벨로시티가 이제 적을 때는 이 파워가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상태에서는 윈드 벨로시티가 커지면서 파워가 이렇게 증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제 rated wind velocity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initial cut-in wind velocity. 그러니까 어느 윈드 벨로시티가 너무 작으면 아예 안 나오는 거고 돌지가 않으니까 이제 어느 그 cut-in velocity부터 조금씩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원하는 만큼 나오진 않고 윈드 벨로시티가 증가하면서 점점 파워 아웃풋이 증가하는데 이제 rated 요거는 이제 디자인 윈드 벨로시티죠. 요 레이티드 윈드 벨로시티에서 이제 디자인 레이티드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5메가와트로 디자인을 했으면 이게 5메가와트 요게 그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레이티드 윈드 벨로시티에서 5메가와트에 도달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똑같은 파워가 나오도록 이 윈드 벨로시티가 커지면서 계속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죠? 가만히 놔두면.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윈드 벨로시티가 커지면서 계속 파워를 많이 생산하면 스트럭처상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파워 아웃풋이 너무 플럭추에이트 하면 사실 좋은 게 아니라 더 나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5메가와트의 타겟 디자인 그 파워 아웃풋에 이렇게 콘스탄트하게 계속 파워 아웃풋이 나오도록, 그러면 이제 그 에어 인듀스 드래그 포스를 줄여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파워가 윈드 벨로시티 증가하지만 파워는 증가 못하게 하려면. 그래서 이제 그 블레이드 앵글을 갖다가 조절을 해갖고 이 콘스턴트 파워 아웃풋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스트럭처 세이프티 면에서도 이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프로듀스드 파워 퀄리티 면에서도 중요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below rated wind velocity 요 부분에서는 저희가 컨트롤을 갖다가 맥시멈 파워를 얻게 컨트롤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요 레인지 after rated wind velocity에서는 constant 파워가 나오도록 컨트롤 해줘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블레이드 피치 앵글 컨트롤을 하죠. 여기서는. 그래서 두 가지 컨트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블레이드 피치 앵글 컨트롤하고 여기서는 맥시멈 파워 컨트롤. 이건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15메가와트 플로팅 윈터바인 볼턴 US라는 건데 지금 요거의 8분의 1 프로토타입이 세마이 프로토타입이 메인 앞바다에 설치가 됐죠. 저희가 요거 지금 애널라이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휴스턴에 이제 그 프론트 에너지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15메가와트. 지금은 이제 타겟이 전부 오프쇼어 플로팅은 전부 15메가와트가 타겟이에요. 왜냐하면 커질수록 성능이 좋기 때문에 거기랑 이제 요거 비슷하게 하고 있고 다 비슷비슷하죠. 거의 그 3컬럼 그리고 이제 커지면서는 전부 이 세마이 서머스블 타입으로 가는 게 이게 이제 굉장히 이게 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존하는 그 크레인 베슬들이 이만큼 톨한 타워 위에다가 낫을 올리고 이런 것들이 작업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포트에서 키사이드에서 모든 거 다 설치하고 전체 시스템을 이제 다 웹토잉 해갖고 그 인스톨레이션 사이트에서 그냥 모링이랑 커넥션 시키는 그게 훨씬 이제 오프쇼어에서 뭐 크레인 베슬 헤비 리프트 오퍼레이션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공비도 적게 들고 뭐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프론트 에너지랑은 이 원래 15메가와트 호리존탈 액시스 털바인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저희가
여기 보면 이 다른 컬럼들이 empty거든요. 그래서 why not mounting vertical axis wind turbine on the empty column 해갖고 이제 여기 해서 그리고 전체적인 밸런싱 하는 것도 더 쉬워지고 그래서 이런 horizontal axis 시스템이랑 vertical axis 시스템이랑 같이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프로포저를 내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이건 시눅인데 시눅 중국 그 국영 석유회사죠. 여기서 저희한테 이 자기네들 디자인이 이런 디자인인데 이것도 15메가와트예요. 비슷하죠. 여기에 타워가 올라가고 나머지는 이제 밸러스팅을 잘 해갖고 이렇게 이븐 키를 만들고 이 사람들이 여기 특이한 거는 그 댐핑 플레이트, 히브 댐핑 플레이트를 많이 달아갖고 어떤 모션을 미니마이즈 하려고 했던 거.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가 애널라이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능이 다른 디자인에 비해서 어떻게 달라지나 어떤 거를. 일단 픽스드 윈드 터바인도 마찬가지였지만 이게 연구가 되고 인프라가 늘어나면서 점점 코스트가 낮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 디파트먼트 에너지에서는 그 파이널 그 플로팅 오프쇼어 윈드의 파이널 그 타겟을 5센트 per 킬로와트 아워 그걸로 하고 있는데 그건 뭐 굉장히 저기 어그레시브한 고울이죠. 거의 다른 원자력이나 뭐 그 내추럴 가스랑 거의 그보다도 더 오히려 싼 그런 아까 설명해 드린 것처럼 그 키사이드에서 모든 걸 다 셋업해서 웨토잉해서 그 프리인스톨드 모링 라인에 훅업하는 게 제일 코스트가 싸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거는 픽스 타입, 모노폴 타입으로 15메가와트를 했을 때 뭐 하여튼 이런 디자인, NREL 디자인이 이렇게 있는데 저희는 그러니까 시빌 엔지니어링 그 찰스 오베니 교수랑 같이 이 파운데이션을 이런 파일로 하지 않고 저희가 석션 버켓으로 해갖고요. 훨씬 더 사이즈가 뎁스가 작은데 이 석션 버켓을 이렇게 씨베드에 이렇게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버킷 안에 있는 물을 펌프아웃 시키면 밖에서는 그 물에 의한 압력이 높고 속에서는 엠티가 되니까 이 압력을 받아갖고 내추럴리 이렇게 인스톨레이션이 돼요. 그래서 오프쇼어 이거는 뭐 플랫폼 테크놀로지에서 석션 앵커라고 많이 검증이 되고 사용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파일을 하지 않고 그냥 내추럴리 그 석션을 해서 석션 이펙트를 사용해서 인스톨레이션 시키는 석션 버켓 파운데이션 이거를 같이 연구를 했었고 왜냐하면 이제 이게 트래디셔널 메소드인데 이걸 하려면 이제 해머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해머링 하는데 이 노이즈가 엄청나대요. 그래서 이 노이즈 때문에 이제 제일 이제 그 걱정하는 게 그 마린 매멀, 그러니까 고래나 뭐 돌핀 이런 애들이 이 포스틱스로 커뮤니케이션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는데 이 엄청난 소음이 발생이 되면 얘네들이 뭐 정신을 잃고 커뮤니케이션도 못하고 하다가 뭐 이렇게 죽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 패럴렐하게 연구되고 있고 그래서 그 워러 해머 쓰지 않는 인스톨레이션 파운데이션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를 저희가 연구하고 있고 연구하는 와중에 저희가 그 특허를 하나 냈는데 그 어떤 그 버킷 파운데이션을 그 폴트에서 이제 다 건조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웨토잉 해갖고 그 인스톨레이션 사이트에서 이제 이렇게 인스톨레이션 시키는 건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자체로는 다 가라앉아 버리니까 그 처음에 컨스트럭션하고 웨토잉 할 때 보이언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석션 버켓 이렇게 바깥쪽으로 템포러리 그 보이언시 유닛 랩부이라고 저희가 했는데 세그먼티드 랩부이 그래갖고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갖고 이제 이게 처음에 포트 인스톨레이션이나 로드아웃이나 웨토잉에 쓰이고 그 다음에 인스톨레이션 할 때는 이게 세그먼티드 랩부이라서 저희가 시메트릭하게 이제 두 개씩 이렇게 어코스틱 셔클로 이거를 어코스틱 셔클은 리모트 컨트롤이 가능하죠. 이렇게 끊는 거를 그래서 이제 양쪽에 있는 거 두 개씩 이렇게 끊으면 이게 이제 보현시가 줄어드니까 조금씩 내려가요. 내려가는데 이제 내려가면서 이제 여기 타워의 보현스니 인크리즈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뎁스에서 또 이렇게 밸런스를 이루고 이퀄리브리움을 이루고 또 두 개 떼면 조금 더 깊이 내려가서 이퀄리브리움을 이루고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C베드에 이렇게 안착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런 거를 이제 아이디어를 개발을 해갖고 지금 특허를 파일 했죠. 근데 그 어떤 그 파운데이션뿐만 아니라 전체 시스템을 다 인스톨레이션 해갖고 포트에서 이렇게 랩부이 두 개를 사용해서 하는 방법도 지금 연구 중이고요. 이거는 이제 그 윈드 터바인이 있을 때 윈드가 아주 좋을 때는 파워가 많이 생산되는데 그 윈드가 별로 안 좋을 때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마켓 그 에너지 마켓 그 전기 마켓 이걸로 보면은 이 그 전기를 그렇게 해서 비슷한 레벨로 공급을 해야지 이게 좋은 거지. 어떤 때 공급했다가 어떤 때 공급 못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려고 뭐 스마트 그리드 뭐 이런 것들을 만들고 아니면은 그 윈드 벨로시가 굉장히 스트롱할 때 많이 생산해서 스토리지를 하는 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스토리지 할 때 이제 뭐 여기 플로팅 윈 터바인에 그 하이드로진 발전기를 올려놔서 남는 그 전력으로 하이드로진 만들어서 하이드로진을 스토리지 한다든가 아니면 뭐 리튬 배터리를 차지한다든가 이거는 이제 금년도 그 2월 달에 라스베가스에서 어떤 인벤션 어떤 대결 컴페티션이 있는데 이게 그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간단한 건데 아이디어는 간단한 건데 이제 멤브레인 이게 같은 거를 시베드에 설치해서 여기 이제 물로 채우죠. 물로 채우고 이제 파워가 많을 때는 이제 여기 있던 물을 갖다가 이 스토리지 이 스토리지에 있던 물을 이제 펌프아웃 해갖고 전기가 남으니까 펌프아웃해서 이 멤브레인 여기다가 이제 넣어놓죠. 넣어놓으면은 그리고 이제 클로즈아웃 해버리는데 전기가 이제 바람이 약할 때 전기가 없을 때는 이 멤브레인이 이게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를 받으니까 이렇게 꽉 눌러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짜내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짜내면서 거기에 저장됐던 물이 다시 이제 그 저장 탱크로 들어가는데 요때 이제 이 물 흐름을 사용해서 어떤 터빈을 돌려갖고 이렇게 전기를 생산하는 요게 이제 뭐 하여튼 최우수상을 받았다는데 간단한 아이디어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과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이룰 수 있어서 그린 하이드로진 제너레이션 오션 스토리지 시스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어떠한 풍력 발전의 그 전체적인 코스트를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vertical 그 엑시스 터빈인데 결국은 이 유닛들이 많이 하면서 팜을 이뤄요. 한 100, 200 이렇게 계속 하는데 그 지금 윈터바인드 팜을 만들 때 뭐 100, 200 이렇게 할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게 그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돌면서 그 후류를 만들어요. 블레이드 그 스왑 대리아 그쪽에 웨이크를 만드는데 그 웨이크가 생기면 뒤에 있는 터바인이 그 웨이크는 좀 플럭추에이팅 에어플로우라서 어떤 포티그 문제도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윈드 퀄리티도 더 낮아지고 그래서 그런 웨이크 인터피어런스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이제 스페이싱을 갖다 굉장히 뭐 블레이드 다이아미터의 4배 정도는 미니멈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블레이드 15메가 같은 경우에는 그 블레이드 다이아미터가 한 250m 되거든요. 250m. 그러면은 그거의 4배 정도면 1km. 1km마다 하나씩 있으니까 굉장히 스파르스 디스트리뷰션이 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제 이런 버티컬 엑시스 윈 터바인은 이게 그 차지하는 그 에어리아가 작기 때문에 좀 더 촘촘히 놓을 수가 있죠. 그죠? 사이즈는 조금 더 작은데 좀 더 촘촘히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파밍을 할 때 좀 유리한 면도 있고 이거는 이제 발전기가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슨 뭐 메인터넌스가 훨씬 편하죠. 호리존탈 엑시스는 맨 위에 발전기가 들어가 있으니까 뭐 프로블럼이 생기면 엄청난 그쪽에 이제 가서 사람이 올라가서 여러 가지 리스크가 많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기 밑에 발전기가 있으니까 여러모로 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버티컬 플로팅 윈 터바인도 많이 그래서 실용화 될 걸로 생각을 하고 특별히 이제 호리존탈 엑시스 터바인 라지 스케일 그게 이제 그 파밍을 하는데 굉장히 그 로케이션 간의 거리가 크기 때문에 그 사이를 이 버티컬이 메꿔주면은 훨씬 더 스페이스 와이즈 이피션시를 높일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버티컬은 하이트가 그 호리존탈은 굉장히 톨인데 타워가 이거는 그 밑에서 놀기 때문에 어떤 에어 인터페런스가 없죠. 그래서 전혀 그 호리존탈 그 엑시스 터빈의 퍼포먼스에 영향을 안 주면서 그 어떤 팜을 만들 때 그 스페이스 활용도를 엄청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이거는 언맨드 플로팅 플랫폼이라 그랬죠. 그래서 모니터링이 안 돼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전부 이제 모션 센서로 이제 모든 걸 찾아내야 되는데 그 한 가지 이제 예로 이렇게 모링 라인이 만약에 있다면 이거는 이제 뭐 윈터바인은 아니고 플로팅 그 FPSO인데 그 모링 라인이 있다면 이 중에서 이제 모링 라인 하나가 끊어졌을 때 어느 라인이 끊어졌냐 그걸 인공지능으로 이제 판별할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런 연구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 엑손 모빌이랑 이제 다른 오일 컴퍼니랑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그 어떤 시스템에 대한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디지털 트윈으로 여러 경우의 수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엄청 해서 빅데이터를 만들어야죠. 그래서 이제 그 빅데이터를 갖고 저희가 트레이닝을 시켜서 이제 인공지능을 트레이닝을 시켜서 이제 이런 기능들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는 아주 굉장히 간단한 뉴럴 네트워크 레이어가 두 개밖에 안 되는 그러한 뉴럴 네트워크를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이죠. 그걸 만들어서 이제 인풋은 그 모션 센서 시그널 그게 인풋으로 들어가고 아웃풋은 이제 분별하는 거죠. 이게 모링 라인 페일리어가 있냐 없냐 아니면 어느 이 네 그룹이 있는데 어느 그룹에서 모링 라인 페일리어가 있냐 exactly which line failed 그것을 이제 찾아내는 태스크 1, 2, 3를 했는데 아주 굉장히 샬로우 러닝 그 뉴럴 네트워크인데 이 태스크 1, 2는 100% 맞히더라고요. 얘네들이 페일리어가 있다 없다 이거 판별하는 거. 그다음에 어느 그룹에서 페일리어가 일어났다 이거를 100% 맞히다 인공지능이 여기 이제 그 있죠. 근데 이제 어느 라인이 페일했냐 요거는 조금 이 그룹 내에 굉장히 스페이스가 작기 때문에
요 그룹 내에서 어느 라인이 페일했냐는 조금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고 해서 한 72% 정도 지금까지는 하는데 이건 뭐 그 인공지능 그 레이어를 더 많이 설치하고 어떤 헬퍼 파라미터 옵티미제이션을 해서 임프루브 시킬 수 있다고 이제 보고 계속 저희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제가 일단 여기서 스탑하겠습니다. 결국은 뭐 이렇게 있을 때 언맨드 시스템에 그 리모트 모니터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떤 센서들을 우리가 써야 되고 그 센서들을 미니멈 센서를 사용하는 게 제일 좋죠. 미니멈 센서를 활용하면서 제일 많은 걸 우리가 알아낼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그래서 이제 센서들은 무슨 센서들을 써야 되고 어떤 그 디스트리뷰션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어떤 뭐 인공지능이나 다른 오퍼레이셔널 모델 어널리시스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판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스템 안에 어떤 그 뭐 노트북 사이즈의 그 알고리즘들이 들어가 있어서 연산을 할 수 있는 센서랑 이렇게 같이 복합 시스템을 있어서 이것들이 스스로 판단을 해서 페일리어가 있다. 어느 부분에서 페일리어가 일어났다.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이제 그 결과를 와이어레스로 이제 랜드 헤드쿼터에 알려주면 그럼 랜드 헤드쿼터에서 페일리어가 일어났구나. 대책을 세워야지 하고 이제 뭐 보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연구할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 팜일 때는 이제 자체 어떤 뭐 드론 같은 게 이렇게 아퍼레이션 하면서 비주얼리 어떤 인스펙션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고 그래서 관련된 연구 분야들이 굉장히 많다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나 뭐 디스커션이나 그 저희 줌에도 이제 계신 이제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 오늘 이제 세미나에서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은 이렇게 스피커 키시고 이렇게 질문해 주셔도 좋습니다. 아니면은 뭐 메시지를 남기셔도 좋고요. 그러면 이제 순차적으로 질의응답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안에 있는 학생들이나 또 이제 당연히 하셔도 좋고요. 아마 아마 온라인으로 계신 분들 질의 준비를 좀 하실 것 같은데 저부터 잠깐 한번 질문 몇 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최근에 이 플로링 오프쇼 윈드 서브스트럭처 어널리시스 필드에 이제 진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다른 프로젝트가 한 2개 있어서 지금 있는데 크게 이제 모노리틱 시스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커플 시스템 구성으로 되는데 오픈파스트는 이제 모노리틱 또 데이터하고는 얘기돼 있는데 결국 커플 시스템 지금 돼 있는 것 예, 같아요. 예. 그 그래서 옵션을 갖다가 이제 뭐 어떤 일레스티시티나 이런 게 고려 안 되도록 하면은 뭐 그게 될 수가 있겠죠. 근데 거의 잘 안 돼요. 예, 예.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그 경우는 테스트 안 해봤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커플도 이렇게 스태거드 커플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예. 한 스텝씩 다 스태거드로 되어 예, 있고. 그다음에 솔루션도 이제 그 조그마니 써놓은 그 텍스트북에서는 임플리시트 어프로치도 가능하다. 근데 결국은 이제 익스플리시트로 다 이렇게 돼 있고. 예. 그러면 이거 그 시스템 구성할 때 그게 이제 불가피한 선택이 되는 건지 제가 좀 그게 좀 궁금하고요. 현재 저는 생각이 이제 적어도 스트럭처 파트는 이제 하이드로 일라스티시티로 좀 접근을 하고 싶고요. 예, 타워까지도 그러면 다 커버가 한꺼번에 될 수 있도록 저는 범위를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식의 좀 접근이 피지빌리티가 있는지 좀. 근데 이제 그 하이로 일레스티시티는 이제 그 워러고 스트럭처고 그 저희도 이제 하이로 일레스티시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부유식 풍력 발전에서는 사실은 타워는 에어기 때문에
에어는 사실 뭐 그걸 고려할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에어 앤드 스트럭처 인터랙션은 에어 덴시티가 너무 작아서 그 이펙트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서머지드 이게 있는 거는 플로팅 그 파운데이션인데 이 사이즈가 이게 작기 때문에 거의 그 플로팅 파운데이션은 리지드 바디로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거기보다 일레스티시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 예외는 이제 지금 나오는 아이디어 중에 굉장히 뭐 이렇게 슬렌더 프레임 같은 거를 해갖고 여러 개를 올려놓는 뭐 그런 게 있고. 그런 것들은 이제 이 여러 개 올려놓으려면 이 플로팅 파운데이션이 굉장히 길이도 길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이. 예. 근데 저희가 이제 저는 이제 그 토목 구조 쪽에 있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이제 설계 파트가 들어가고요. 예. 평가가 들어가는데 현재 이제 리지바디 베이스로 하면은 결국 지금 프로시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이제 리지 모션으로 모션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레셔 계산하고 예. 그 프레셔를 다시 이제 프리 시스템에다가 어플라이 해가지고 예. 모링 폴스하고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해서 한 사이클이 한 2번 정도 이렇게 돌아야지 예. 스트레스 값을 얻을 수 예. 있어서 일단 하이드로 일라스티시티 생각한 거는 그거를 이제 한 번에 해결을 하고 싶어서 예.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여튼 뭐 이 타임 도메인 시뮬레이션으로 프레셔 디스트리뷰션은 나오니까 예, 그거 갖고 이제 인풋으로 해서 스트럭처 할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모니터링 파트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원래 오늘 주제가 이제 모니터링에서 그 센서 데이터 게더링 한 다음에 이제 저기 그 인티그레이트 어널리시스 예. 같이 하는 그거 하시는 분인데 한국에서도 이제 이런 류 연구가 몇 년 전에 꽤 있었어요. 근데 하지만 이게 그 터빈 유지 관리 업체에서 하는 그 스카다 시스템에 이 시스템을 잘 안 물려주더라고요. 네. 그 스트럭처 파트에. 예. 미국은 상황이 있고. 지금 미국도 이제 그 플로팅 터바인이 시작되는 단계라서 예, 아직 이게 시작되는 연구 단계고 그 다음에 이제 오일 게스는 플로팅 플랫폼이 엄청 많았지만 이런 식으로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거기는 크루 멤버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맨드 예, 그 플랫폼이니까 네, 필요성을 별로 못 느꼈는데 이런 경우에는 토탈리 언맨드고 많으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 알고리즘이나 뭐 이런 것들 딱 시스템을 붙여놓으면 이 윈드 팜은 똑같은 시스템이거든요. 한 100개, 200개 다 올려놓으면 똑같은 그 시스템으로 전체를 다 관장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이 모니터링 이 메소드가 중요합니다. 네. 문제가 스카다에 안 물려주죠. 그거는 뭐 정책적인 거니까 뭐 그렇고. 예. 제가 더 여쭤볼 것 같은데 아까 저기 2022년도 그 그레이저 시스템? 예, 예. 그레이저 시스템도 이게 2000년도 초반에 아니 2010년도인가 그 영국에서 나온 게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발전을 하는 대신에 그냥 그 윈드 블레이드가 돌면서 에어를 펌핑 해가지고 바다 밑에에 그렇죠. 에어 예, 스토리지 해갖고 그리드를 컴프레스 에어 예. 스토리지. 예, 그다음에 이제 이게 꺼지면은 거기서 공기 빼가지고 물 발전. 예, 예. 근데 그게 이제 이게 물로 예,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이게 굉장히 심플하고 뭐 최우수한 바다를 그게 하는데 최우수상을 받아 깜짝 놀랐죠. 예. 왜 이렇게 심플한 아이디어가 무슨 인벤션 최우수상을 받냐. 노르웨이에서는 이제 그 똑같은 개념으로 거긴 절벽이 많기 때문에 노르웨이는 예. 그 피오르드 안에 거기서 과잉 에너지를 갖고 펌프 이렇게 절벽 위에 이제 그 댐을 만들어서 거기서 펌프를 해고 이제 이 윈드가 없을 때는 그 수력 발전을 해갖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거든요. 다. 예. 예. 그러니까 멤브레인만 사용했다는 것만 좀 다르고. 저희가 인포메이션 Professor Kim is one of the leading researchers in the field of wind energy substructures. If you have any questions, you are welcome to ask him. 어,
So there was one foreign student. Here, 4, 3, Three? 2. Two or three? Okay. The one from China, the other one Yeah. from Thailand. Oh, sorry. I assume everybody is Korean. So, 제가 하나 또 아까 유지 관련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는 아까 그 외에 이제 손상됐을 때 주파수가 변화되고 네. 그거를 감지해가지고 그 손상 여부를 판별하겠다고 하는 이제 주셨는데 저희도 사실 이거 좀 유사한 것들을 좀 꽤 오랫동안 해오고 있었거든요. 저희는 이제 저희가 쓸 수 있는 센서들이 이제 뭐 교량으로 치면은 뭐 가속도 센서도 있고 GNSS 센서도 있고 여러 가지 센서가 있는데 그거의 이제 상태가 변하지 않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범죄의 응답들이 나오는데 그리고 저희가 하는 아이디어는 발생하는 응답들의 패턴을 미리 학습을 시켜놓고 그럼 그 학습된 알고리즘이 그 뒤에 계속 들어오는 데이터의 이제 그 시계열 특성이 변화되냐 변하지 않느냐를 감지해가지고 그 상태 변화 여부를 이제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예, 예. 그러니까 똑같죠. 그 모링 페일리어 개념 자체가 똑같고 저희는 다만 이제 예를 들면 변이다 그러면 변이를 이제 미리 예측을 합니다. 예측을 하고 근데 그 위치에 센서가 있으니까 거기서 들어오는 변이하고 계속 매칭을 시켜서 이게 오차가 계속 발생하는 추이를 보고 이제 상태 변화를 결정하는데 알고리즘이 거의 똑같고 개념 자체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저희는 주파수의 변화까지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거를 좀 잘 믹스를 해보면 좀 더 정교하고 좀 이른 시간에 알럿을 주시는 시스템으로 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교량 유지 관리하시는 분들 좀 많이 이미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현재 지금 김명현 교수님 어프로치는 이제 특히 그게 좋은 게 타워 파트가 이제 리던던시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주파수 데미지 때문에 주파수 변화가 분명하게 네. 보였어요. 이 교량은 의외로 주파수 변화가 거의 네. 없어요. 교량은 역으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이제 손상이나 아니면 열화가 발생해도 주파수가 아주 이렇게 변화되진 않죠.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거기서 발생하는 응답의 추이를 보고 이제 판별하는 식으로 가죠. 제가 전에 해봤는데 걸어교 같은 경우에 나면 손실이 30% 이상이 나요. 주파수가. 하여튼 그 내용들을 조금 접목을 하면은 99조에도 또 교량에도 같이 좀 그렇죠.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스마트 셀이, 플로팅 셀이 이런 것도 똑같이 이제 되고, 저희가 아까 예로 보여드린 그 오퍼레이셔널 모델 애널리시스 사실은 저희는 이제 뉴메리컬 센서를 썼어요. 그래서 뉴메리컬 시뮬레이션으로 우리가 이제 여기가 센서 로케이션이다 해갖고 거기서 나오는 센서 시그널, 뉴메리컬 센서죠.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디어란 사실은 케이스인데 실제 이제 센서를 하면 뭐 노이즈도 들어가 있고 좀 퀄리티가 나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만큼 이렇게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저는 100% 나올 거는 싫어. 이게 그러니까 리던던시 문제가 굉장히 크고 여기 타워 플렉서빌리티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여기는 그렇죠. 그리고 아까 그 엑소모빌이라고 하시는 프로젝트에서 보면 그 워링 라인이 완전 페일리어된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제 쭉 하셨는데 적용성 하시는데 혹시 사실 이제 이게 딱 끊어져 버리면 사실 그게 대응이 어렵잖아요. 어쨌든 그 전에 그것을 좀 이게 그러니까 뭐 열어 하나 끊어질 것 같은 것을 사전에 감지하는 게 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딱 끊어질 걸. 체인이나 그런 걸. 그렇죠. 굉장히 뭐 조금씩 하다가 끊어지는 거는 사실 좀 어렵고. 혹시 이제 그걸 이제 중간 단계에서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없을까? 뭐 예를 들면 뭐 시뮬레이션 베이스로 이 기술 검증한다 치면은 뭐 인위적으로 뭐 계류선의 감성이나 이런 것들을 조절해가면서 데이터를 들고 그걸로 근데 아까 그 세 개의 계류량이 있는데 그 부분만 디텍트해도 굉장한 케이블을 이게 이제 필드 작업을 해보면은 케이블 같은 거 구매해서 가지고 가야 되는데 대체 물량만 측정을 해도 그것만 해도 굉장히 예. 지금 저희가 그 오프쇼어 오일 게스 인더스트리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얘기는 페일리어가 일어났다 있다 없다 이것만 알아도 굉장히 해피한 거라고 그래요. 어느 라인 끊어졌는 걸 가지고 거기가 있다는 것만 알아. 왜냐하면 이제 다 서머지드 돼 있기 때문에 이
크루 멤버들이 있어도 이게 잘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텐션 미터를 만약에 모르게 붙여 있으면 이게 끊어지면 텐션이 없어지니까 그 가능한데 그 텐션 미터가 굉장히 어렵대요. 계속 사용하기가. 제가 그때 들었을 때는 실제로 그 계류선이 끊어졌을 때 그거를 교체하는 작업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새로 까는 거죠.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지금 오퍼레이팅 하고 있는 설비에 어디가 끊어졌을 때 걔를 새로 연결해야 되잖아요. 그거 자체가 생각보다는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PLP라는 건데도. 그러지 않다. 저도 해상 작업하다가 계류 라인 몇 개 끊어먹어. 금방 하던데. 그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요. 예. TLP 정말 같은 거는 좀 더 어렵고.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그거를 어떻게든 좀 최대한 완전히 끊어지기 직전에 좀 이른 시간에 감지할 수 있는 거의 것으로 나가는. 근데 그 계류 라인 해석 그 관련해가지고 조금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결국 이제 아까 이퀘이션 되게 심플했는데 결국 이거 풀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게 라지 디포메이션 포뮬레이션 바뀌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나와 있는 그맵 플러스 플러스 그러니까 오픈 퍼스트에 들은 맵 플러스 플러스나 그걸 뜯어 보면은 저기 explicit time integration 예.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다른 것도 다 그런 타입. 어,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희 프로그램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아는데 그 오픈 페스트에서 뭐그 디테일은 잘 모르는. 그럼 김영 교수님 그 프로그램은 어차피 이제 게르라인이 만약에 PLP가 아니면은 캐터너리 타입을 예. 그 면 내에서 이렇게 2D 해석을 하고 그게 3D로 프로젝션 타입 되는 거예요. 이건 완전 3D죠. 완전 3D. 아까 디지털 트윈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뭐요? 디지털 트윈 얘기. 예, 예, 예.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 하면 보통 사람들이 왜 최근에 뭐 벤틀리나 이런 데서 뭐 판매를 하는 뭐 그런 이제 어떤 상용 소프트웨어를 쓰신 건지 아니면은 교수님께서 이제 시뮬레이션 베이스 어떤 모델을 디지털 트윈이라고 표현을 하신 예, 건지. 저희는 인하우스 프로그램을 디지털 트윈이라고. 보통 이제 BIM 지금 저 토목 쪽에서는요. 빌딩 인포메이션 받은 BIM 해서 이게 이제 오브젝트화 한 다음에 예. 그 오브젝트에다가 여러 가지 뭐 비하학적인 정보도 넣고 최근에는 이제 벤틀리 같은 데서는 해석 정보도 집어넣어서 같이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고 요즘 한국에서 그런 식으로 좀 통업적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좀 많이 좀 네. 사업을 하는 데들이 있어가지고 네. 혹시 그쪽은 뭐 하여튼 저희는 지네릭하게 그냥 피지컬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똑같은 걸 퍼포먼스를 할 수 있도록 디지털로 이걸 빌드업하면 이게 피지컬 트윈이고 이거 디지털 트윈이라고. 아니, 최근에 저희 랩에서 이제 컨스트럭션 코드를 예. 그 디지털 트윈 책에다가 물리는 그런 아, 리서치를 예.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는 아까 언맨드 시스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결국 센서 내구성이라든지 센서의 뭐 이상 여부를 감지하고 판별하고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혹시 그런 부분들도 연구를 하신 적 있으시죠? 저희는 이제 그 다른 프로젝트에서 그 엑소모빌 시스템에 이제 모션 센서 데이터를 직접 받아갖고 이제 뭐 뉴메리컬 디지털 트윈을 했던 것들을 또 리피트하고 비교하고 그런 걸 했거든요. 근데 실제 그 센서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은 훨씬 더 복잡해요. 이 센서 자체가 어떤 때는 멜펑션 해갖고 어느 기간 동안은 뭐 이상한 데이터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얘네들이 리플레이스먼트 해갖고 저기 이제 또 제대로 나오면은 그 기간 동안의 데이터들은 이상하고 그러니까 로 데이터를 그냥 받았더니 이 데이터 클렌징 하는데 걸리는 에포트와 시간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펑션을 하면서도 이상한 그 뭐 어느 리즈너블 바운드 벗어나는 이상한 시그널들이 많이 붙어 있고 그러니까 멜펑션이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데이터 이렇게 클렌징 하면서 뭐 아웃라이어 그러니까 어떤 리즈너블 바운드 주고 아웃라이어 데이터 이거 없애버리고 뭐 이런 그런 프리 그 데이터 클렌징 프로세스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뉴메리컬 센서 쓴 것보다 훨씬 이렇게 힘들죠.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여튼 저희가 디벨롭한 알고리즘들이 펑션한다는 걸 리얼 데이터로도 이제 저희가 증명을 했고. 그 온라인에 한번 질문 네.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와중에 플로어에서 지도해 주실 건가요? 프레젠테이션 받았어요. 그건 네, 그 프레젠테이션 머티리얼은 제가 저기 예, 교수님하고 이제 상의를 하고요. 그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질문 혹시 온라인으로 계신 분들 중에 질문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제가 한번 해봐도 될까요? 김원 교수님. 네, 네. 김무영 교수님, 저는 내일 뵙게 되겠지만 서울대학교의 김호경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세미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궁금한 거 한두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이 하이드로다이나믹스 이 분야에서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볼 때 시간 영역 해석을 더 많이 이렇게 활용하는 것 같은데, 예, 어, 예. 아무래도 이제 웨이브 특성이 주파수로 정의되고 이렇게 되는데 주파수 영역을 안 쓰는 건 비선형 문제 때문에 그러시는 그렇죠. 걸 예, 그렇죠. 한번 여쭤보고 싶고, 그 비선형이 리소스가 어디서 나오는 비선형 때문에 이제 많이 시간 영역에 의존하게 되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 시간 영역을 하면 좋은 게 이제 비선형 텀들이 들어가도 되니까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비스커스 드랙 폴스 같은 경우는 비선형이라서 이제 그렇고 모어링 폴스 같은 것도 사실은 뭐 이렇게 딱 리니어한 스프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아니면 뭐 난리니어 웨이브 익사이팅 폴스도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타임 도메인이 좋은 게 그 무슨 어떤 컨트롤 시스템이 들어가거나 여러 가지 그 다용도가 있을 때 바로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타임 도메인이 훨씬 더 파워풀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프리퀀시 도메인도 이제 대조 서로 크로스 체킹할 때 필요하겠죠.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아까 이제 실험하고의 비교를 좀 우리가 해보게 되는데, 어, 어, 이렇게 실험을 해보면 저는 주로 이제 에어로다이나믹하고 에어로일래스틱을 많이 여태까지 해왔기 때문에 실험으로 난류를 생성하는 것과 더불어 또 실험과 해석 간의 이 맞추는 작업이 굉장히 어려운데, 또 아까 이제 결과를 보면 주파수 성분이나 시간 영역에서 굉장히 실험과 이렇게 매칭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조 실험을 하는 데서 여러 가지 웨이브의 프리퀀시 성분을 잘 맞추고 이러는 것들이 비교적 그 이렇게 조파 생성이 아주 신뢰도 높게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걸까요? 예, 저기 그 실험을 이제 네덜란드 마린이라는 연구소에서 했는데 거기는 뭐 저기 거의 탑 클래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실험에 저희가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비교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인하우스에서 뭐 이렇게 뭐 따로 더 이렇게 맞추려고 한 그런 건 없고요. 비스커스 드랙 코피션트 정도 파라미터가 프리 파라미터가 있어서 그건 어떠한 리저너블 레인지에서 저희가 썼고 그런 드래그 코에피션트에 대한 파라미터를 실험으로 이렇게 얻어내거나 이런 건 따로 이렇게 없는 건가요? 그거 하려고 이제 저희가 그 프리 디케이 테스트 같은 거 시스템 댐핑 알아내기 위해서 실험에서도 했고 이제 시뮬레이션에서도 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게 진폭의 함수일 텐데 그러면 진폭별로 이제 그건 다양한 그렇죠. 예. 테스트에서 인터폴레이션 같은 걸 하는 건가요? 그 이제 진폭이 클 때랑 이제 줄어들면서는 점점 리니어가 되니까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은 한 5 사이클 정도를 그냥 리니어라고 생각하고 로가리드믹 데크리먼트로 이렇게 했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김선중 교수님 질문하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저 서울시립대학교 김선중입니다. 발표 잘 들었고요. 아주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데, 그 프리퀀시를 기반으로 이제 페일리어를 디텍션 할 때, 뭐 모어링의 페일리어나 다른 어떤 데미지 말고 또 프리퀀시 베리에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게 없는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있다면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서 손상으로만 인해서 발생하는 프리퀀시 베리에이션을 이렇게 발라낼 수 있는지 좀 궁금한데. 어, 그 저희가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생성한 그 빅데이터로 이제 학습을 시킨 거기 때문에 어떠한 그 다른 요소들이 들어오면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죠. 갑자기 뭐 돌풍이 뭐 있다거나 뭐 그러면 그런 문제들은 시뮬레이션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서 제가 뭐 클리어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네요. 예.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예, 혹시 더 질문 있으신가요? 저희 여기 룸에서는 이제 추가 질문은 없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온라인에 계신 분들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시면은 마지막으로 한번 하나만 적고 세미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1시간 반 저기 발표해 주시고 질의응답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더 이제 추가 질문은 이제 오늘의 이제 주제에서는 이제 추가 질문은 없는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요. 오늘 세미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1시간 반 정도 지났는데 질의응답 포함해서 1시간 반 정도 이제 서서 이제 세미나를 이제 해주셔서 이제 너무나 감사드리고, 내일은 이제 예고 드린 대로 서울대학교에서 오후 2시부터 9시 구조물의 해석 그리고 유지 관리에 대해서 세미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세미나도 온라인 중계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 현장에 오시기 힘드신 분들은 온라인 세미나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오늘 세미나 마치고요. 수고해 주신 김명 교수님에게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어떻게 1시간 반이나 되나요? 알겠습니다. 45명.